나홀로 생존. 나홀로 생존. 과연 계양을에서의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정치적인 생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특집 김진의 돌직구쇼를 보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치적 생환으로 평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보십니까?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계양을 선거 결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5.2%로 윤영선 후보를 상대로 8,400표 차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서 이겼습니다. 분명 이겼는데, 분명 살아났는데, 그런데 이재명 당선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거 진 사람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이야기 보시죠. 먼저 우리 계양을 지역 구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좀 더 혁신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전체 선거가 예상되었던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이 따가운 질책과 또 엄중한 경고를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후보만 살았다라는 평가가 오늘 언론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정치적 생환, 온전한 생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처음에 많은 논란을 가지고도 계양을로 이제 출마를 했고요. 그것도 이제 뭐 당 지도부가 비대위가 이렇게 요청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했고요. 또 비대위가 요청하는 형식으로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았고요. 그때 이제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각오를 드러내면서 무한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적어도 과반 정도를 해야 된다고 또 목표 제시를 했었습니다. 과반이요? 예, 그러니까 17개 광역시도니까 8개나 9개 정도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목표 제시를 하고 무한 책임지겠다고 한 만큼 어쨌든 이재명 이제 의원이죠. 이재명 의원에 대한 이번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이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대위도 마찬가지로 뭐 해체와 책임지는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를 둘러싸고 이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논란이. 이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저렇게 이제 무거운 마음일 수밖에 없고, 본인은 배지를 달았지만 사실 정치인에게 일단 어느 정도 수준의 정치인에게 해당 선거 자기 선거에서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배지를 다는지 마는지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책임지자고 있었던 그 전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그 결과가 더 중요할 텐데, 그런 면에서 이제 남은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혁신해라, 변화해라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초리도 때리고 야구방망이도 동원하고 지금 국민들이 그러신 건데, 그 민주당의 그 혁신의 모습과 그림이 뭘까? 이재명 후보가 그걸 진두지휘 또 하는 걸까? 이재명 의원이.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또 민주당 혁신의 주체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국민들은 이제 새신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될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저는 숙고의 시간을 더 길게 가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당권을 이재명 당선인이 맡아서 방금 말씀하셨던 민주당의 쇄신을 이재명 의원이 주도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벌써부터 당 내에서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 뭐 당대표에 도전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용진 의원은 동의하십니까?
제가 좀 숙고의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논의할 때에도 나오시지 마라. 나오시죠. 그거는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 거다. 너무 무거운 어떤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다. 우리 민주당이 현금 자산 아니냐.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막 지금 당장 급하다고 갖다 쓸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분명히 제 의견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민주당에게는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정치적 자산인데 그 이재명 후보를 이번에 또 뭐 비대위도 무너지고 또 어려우니까 바로 하자라고 그러면 전 두 가지가 다 어려울 거라고 본다니까요. 민주당의 혁신을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오히려 더 어려운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좀 숙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지금 혁신의 주체일지 아니면 쇄신의 대상일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실 시간이라고 봅니다.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에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원인이 뭐였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더 혁신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의 평가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앞서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좀 방안이 있으실까요? 어떤 방안 생각하고 있으실까요? 그건 저희 회의를 통해서 의논한 뒤에 밝혀드리겠습니다. 당 내용 때문에 좀 영향이 있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위원장이 뭐 나왔던 선거 평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합니다. 총 사퇴 가능성도 있을까요? 윤호중 비대위원장 침통한 표정, 말을 아끼고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책임질지 의논해 보겠다. 언론에서 예상하기는 비대위 총사퇴가 일단은 예상되는데 박용진 의원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 언급했어요. 조금 전에. 이재명 당선인이 선거를 이끌었던 우리 김기현 위원장처럼 선거를 이끌었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과반을 달성하지 못하면 무함 책임지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재명 당선인이 어떻게 책임지는지 모습을 지켜보겠다라고 박용진 의원이 당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과연 당 지도부가 어떻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지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당선인이 개항을 해서는 살았지만 어떻게 책임질지, 책임지는지 안 지는지 어떤 형식으로 책임지겠는지를 많은 국민들은 또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수영 교수님,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효과를 기대했는데 이재명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재명 역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선거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역효과가 더 강했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뭐 참패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이 다시 등장했던 것이 결코 좋게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당초에 이제 민주당의 예상은 이재명 후보가 등장하는 것이 전국적인 시그널이 돼서 민주당 지지자들 총집결해라 어떤 이런 시그널을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민심은 그것보다 훨씬 싸늘했던 거고 뭐 개항을해서야 이제 이길 것이 많이 점쳐졌었죠. 워낙에 뭐 송영길 후보가 5선까지 했던 곳이고 전통적인 민주당의 표밭이기 때문에 이길 것이라는 거는 알았는데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뭐였습니까? 이재명 후보만 이기고 나머지 지방선거가 참패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가장 뼈아픈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은 본인만 살아남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마지막에 뭐 김포공항을 이전하자 여러 가지 승부수를 많이 띄웠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본인의 지역구에만 이득이 되는 식으로 얘기하고 나머지 지선에서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지 않냐라는 이런 굉장히 싸늘한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됐던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뭐 비대위도 앞으로 다시 구성하고 할 텐데
시험 잘 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답 노트를 잘 쓰는 거예요.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지금 오답 노트를 안 만들고 틀린 문제를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민주당의 문제점은 뭐냐면 민심이 이렇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계속 민심은 이러해야만 한다. 자기들은 민주화의 주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심은 우리를 지지해야만 하고 만약에 민심이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민주화인 것이다라는 식으로 있는 그대로 읽지 못하고 계속 이래야만 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민심을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오답노트를 못 쓰고 있는데 제발 이제 이번에 비대위를 구성하실 때는 좀 철저하게 참패의 이유를 좀 분석하고 다시 좀 쇄신해야 아마 다음 총선에서는 이것을 설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것조차도 지금 만약에 다시 반성을 하지 못한다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전문가들의 논평 중에서도 이 단어가 등장했었고 사실은 선거철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입에서도 이 단어가 등장한 바 있었습니다. 팬덤 정치, 강성 지지층. 여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민주당 지도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이재명 후보가 의원이 어떻게 책임질까? 비대위가 만약에 사퇴하고 난 이후에 이재명 의원은 어떤 모습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까와 관련해서 방금 말했던 그 강성 지지층 혹은 이 팬덤 지지층이 실제 보도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님 민주당 내부에 아주 강력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 자, 이재명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내지는 그래도 이재명밖에 없다. 뭐 이런 여론도 실제 보이고 있다고 해요. 네. 혹시 이재명 의원이 무한 책임,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내지는 당대표에 도전을 해서 당을 쇄신하는 모습을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보이겠다. 라고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대표 선거가 열리고 그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한다면 그걸 말릴 수는 없죠. 이제 그것을 둘러싼 이제 논쟁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다만 그 전에 비대위가 그 질서 있는 수습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이제 뭐 총사퇴를 안 하고 지금 정해져 있는 대로 8월 전당대회까지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이거 우리가 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비대위를 지명하고 또 물러나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송영길 친명계 뭐 이렇게 또 비대위를 누구든 간에요. 지난번에 물러나는 송영길 대표가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지명을 하고 물러났고 또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이제 대선 후보가 숙고하는 시간에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에게 이제 요청을 해서 공동 비대위원장이 자리에 앉게 됐고 뭐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지? 우리는 좀 뭐 치열한 논쟁도 못 해봤는데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우리가 민주당이 자칫 질서 있는 수습을 얘기하면서 달력에 정해져 있는 대로 나 다음은 너야 뭐 이런 거. 일정이 정해져 있는 대로 행사 치르듯이 전당대회를 치르고 이러면 안 돼요. 예. 지금은 진짜 그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수준으로 내부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아까 이제 김기현 의원님도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른바 강성 지지층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그 팬덤 정치에 휘둘리게 되고 거기에 머리 숙이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그 책임 있는 논의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런 거에 그 겁을 먹게 되면 제대로 된 정치를 민주주의가 작동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용감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보다도 과감하게 질서가 아니라 용감한 정치를 선택을 하고 앞으로 나갈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실 민주당이 잘해서 지난번에 대선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여러 선거를 이겼던 거라기보다는 저는 국민의힘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뭐 모든 선거는 부정선거고 사전투표는 뭔가 의혹이 있고 또 그러다가 이제 정광훈 목사랑 손잡고 광화문에서 데모하고 당대표는 삭발하고 또 원내대표는 빠루 들고 댕기고 막 이러면서 엉망이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행여라도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준 이 어떤 질책,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저는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예컨대
지난번 비대위원장을 송영길 대표가 윤호중 비대위원장으로 지목했던 것처럼 지금 지도부가 물러나면서 또 친이계의 친이재명계의 누군가를 비대위원장으로 지목하는 등의 행태가 반복돼서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